3화 청계천 만수전구. 신우는 장만수와 함께 고척동을 떠나 청계천 세운상가의 골목 안쪽 한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만수전구. 그런 가게 안을 둘러보던 신우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전구와 형광등을 보며 눈살이 찌푸려졌다. 여긴 청소도 안 하고 살았냐? 장사하는 곳 맞아? 그럼 손님들 오잖아. 팔려고 장사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거든. 따라오기나 해. 짜증이 섞인 대답과 함께 장만수는 가게 문을 잠그고서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 뒤를 따라간 신우는 책장에 가려져 있던 좁은 통로를 지나서 컴퓨터가 가득한 방에 도착했다. 여기가 진짜 작업실이었구나. 지금 시기에 내 밥벌이지. 눈 떠보니까 여기더라고. 그랬구나. 너는 어떤 상황이었어? 지금 시기면 군대 전역한 후 맞지? 긴가민가 했는데 부대에 있던 상황이면 어쩌나 마음 졸였는데 트라이드 아이 동료들은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렇다 보니 틈이 날 때마다 과거의 이야기를 자주 주고받았었다. 난 좀 복잡한 상황이었어. 거기서 이것도 발견했고 주머니에서 실밥이 덕지덕지 붙은 견장 하나를 던졌다. 아까 숲에서 기절시킨 사내가 착용한 옷에서 뜯어낸 것이었다. 견장은 그림 같은 것이 아닌 세 자리 숫자가 3분의 1씩 겹친 모양이었다. 666. 장만수는 그 견장을 바로 알아보았다. 666부대. 이걸 어디서 발견했어? 누군가 666부대의 청부에서 내 친모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 일단 내 추측일 뿐이지만. 아, 청부. 응? 근데 친모. 내 어머니? 어머니가 계셨어? 유일하게 동료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사항이었다. 그럼 내가 아래서 태어났겠냐? 일단 있긴 했어. 딱 오늘 그 친모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던 날이었고 하필 얼굴을 마주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왔더라. 와, 이거 무슨 영화나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이미 우리 상황이 소설이야. 그보다 나는 핵기지에서 폭발로 죽어서 돌아왔다 치고 너는 어떻게 된 거야? 무사히 탈출했던 거 아니었어? 가장 궁금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장만수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다. 왜겠어? 나도 죽었으니까 돌아온 거지. 너도? 야, 너는 그때 헬기에서 탈출 대기 중이었잖아. 실패했어. 내 덕분에 방공용 문이 닫혀서 시간을 벌 수 있긴 했지만 놈들이 자폭용 폭탄을 야외에 매설해놨더라고. 거기에 휩쓸렸지 뭐. 큰 각오로 혼자 문을 닫았던 것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안전하게 빠져나가길 바랐는데 좀 미안하다. 그럼 너도 죽어서 이때로 돌아왔다는 건 설마 다른 녀석들도? 다른 팀원으로는 릭 왓슨, 릴리안 포스터, 헥터 하몬드, 웬 웨이가 남아있었다.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혹시나 찾을 생각이라면 나도 당장은 쉽지 않다. 정확히 이 시기에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몰라. 내 핸드폰 번호는 어떻게 안 건데? 우리는 한국인이잖아. 그리고 내가 UAD에서 전역했던 시기를 나한테 말했던 적이 있었어. 물론 너희들 계좌 관리를 내가 하기도 했고 내 자료로 핸드폰 번호를 찾아낼 수 있었지. 장만수는 지금 방을 차지한 보성능 컴퓨터 장비의 소유자답게 트라이드 아이의 웹정보 수집과 해킹, 자료 분석을 전담했었다. 그나마 다행이네. 근데 진짜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 그렇게 죽고서 12년 전으로 돌아왔다니. 중얼거림과 함께 신우의 시선이 벽에 걸려있는 목욕탕에서나 볼 법한 아날로그식 전자시계로 향했다. 2023년 2월 14일. 안 믿기기는 나도 마찬가지야. 딱히 좋은 일이 있던 시기도 아니고 그걸 되돌리라고 보낸 건지. 너는 뭔데? 아, 혹시. 그 물음에 장만수의 고개가 끄덕여졌다. 국정원에 잡혀가다시피 들어갔던 때야. 거기서 5년 정도 노예처럼 일하다가 모로코의 백업 요원으로 갔고 끝내는 작전 실패와 동시에 버려졌지. 얼마나 남았는데? 대략 한 달. 그 사이에 추적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흔적을 지워놔야지. 놈들도 필요한 시기가 지나면 날 찾지 않을 테니까. 신우는 그런 장만수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고생이 많겠네. 그런데 너는 어쩔 거야? 원래 미래에서는 이후 어떻게 했었는데? 나는 미랑으로 프랑스까지 넘어가서 신분 세탁하고 FEROX에 들어갔었어. 아, FEROX에 입대했던 시기가 이쯤이었구나. 그대로 할 거야? 그것에 대한 고민이 끝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아니, 한번 밟았던 길을 굳이 다시 갈 필요는 없잖아. 그럼 뭘 하게? 내가 들고 있잖아. 방금 건넸던 666 부대의 상징인 견장을 가리켰다. 이걸 쫓겠다고? 어떤 놈들인지 알잖아. 그걸 어떻게 모르겠냐. 용병시장에서 인간 사냥꾼이라고 불리던 것이 666 부대였다. 악명이 높다 보니 국제 마피아나 테러 조직, 반군 등이 그들의 주 단골이었다. 문제는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 주로 활동하는 666 부대가 왜 한국에 있는지였다. 게다가 666 부대는 한 번 노린 목표를 포기했던 적이 없었다. 그만큼 독하고 지저분한 놈들이었다. 일단 그런 666 부대가 침몰을 타고서 자신에게 들이닥칠지도 몰랐다.
동시에 장만수와 나중에 만나게 될지 모르는 팀원들도 위험할 수 있었다. 회기 후의 인생을 제대로 즐기려면 동료들부터 빨리 찾아내어 666 부대를 전멸시키는 것이 답이었다. 어차피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일은 잘 알잖아. 물론 다른 녀석들도 찾아야지. 정말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가 사용하던 연락망도 있었잖아. 모든 팀원이 같은 임무에 전부 투입된 것은 아니었다. 간혹 개인이나 두세 명씩 묶어서 움직일 때도 있었다. 그때는 팀의 안전을 위해 장만수가 웹에 구축한 전용 연락망을 이용했었다. 그거야 내가 팀에서 활동하면서 만들었던 거지. 다시 만드는데 오래 걸려. 필요한 장비 중에 최소 5년 후에나 나오는 기술이 있어서 확인해봐야 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신우의 미소에 장만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주, 이건 예나 지금이나 뭐든 뚝딱 나오는 줄 아네. 응? 예나 지금이 맞나? 나중이나 지금이나? 과거로 돌아온 것이니 긴가민가해야 하는 것 같았다. 그게 뭐든. 근데 녀석들도 과거에 돌아왔다고 해서 우리랑 같이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일단 안부만 물을 수 있게 찾아줘. 애초에 그럴 생각이었어. 그보다 너는 FEROX에 다시 들어가지 않을 거면 뭘 할 생각이야? 그 물음에 신우는 잠시 고민하고서 말을 꺼냈다. MH그룹에 대해서 조사 좀 해줄 수 있어? 거긴 갑자기 왜? 대장은 대기업 같은 데엔 관심 없었잖아. 장만수는 그렇게 말하면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켰다. 내 친모라는 사람이 거기 전략기획본부장이야. MH그룹 명중한 회장에 공개되지 않은 서녀이고. 아, 일단 재벌집 핏줄이라는 부분에서 놀라려고 하다가 서녀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이에 장만수는 어떻게 반응할지 애매해졌다. 별거 아니니까 알아봐주면 돼. 덤덤하기는. 근데 MH그룹 조직도에는 전략기획본부란 곳이 없는데 사업기획부 산하에 미래전략투자기획실이란 곳은 있어도. 화면에는 그 사이 장만수가 웹으로 검색해서 찾아낸 MH그룹의 조직도가 떠올라 있었다. 신우도 그런 내용을 보며 몇 가지 사항이 짐작되었다. 굉장히 은밀하게 움직이는 부서 같았어. 옆에 경험이 많아 보이는 경호원들도 있었고. 비밀감찰본부 같은 건가? 잠깐만, 아무리 비밀이라고 해도 사내 인트라넷은 이용할 거야. 조금 어렵겠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타다다닥 타다다다다. 장만수의 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화면이 빠르게 바뀌면서 몇 가지 항목들이 떠올랐다. MH그룹 재무부 메일 서버 컨택트. 그걸 보던 신우는 깜짝 놀랐다. 외부에서 사내 인트라넷은 어떻게 접속한 거야? 다른 곳도 아닌 대기업 전용 전산망이었다. 당연히 외부에서 쉽게 접속할 수 없도록 서버 보안이 철저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지금 장만수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접속해버렸다. 국정원에서 날 잡아갔던 이유가 바로 이거야. 레우코클로리디움 파라독성. 신우는 자신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다. 레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달팽이를 숙주 삼아 그 달팽이를 먹은 새에게 기생하는 흡충 이름이야. 내가 만든 바이러스 이름을 거기서 따온 거고. 뭘 그렇게 어려운 이름으로 했어? 줄여서 에리우시오라고도 해. 나도 실수로 만든 건데 증식하는 특성의 바이러스를 개량. 근데 넌 내가 설명해줘도 이해 못하잖아. 살짝 무시하는 듯한 느낌의 장만수를 빤히 쳐다봤다. 그러니 내가 쉽게 설명해야지. 에휴. 아무튼 컴퓨터에 아무런 데미지를 입히지 않고서 접속되는 네트워크 라인을 이용해서 퍼져나가. 그리고 온라인 상태만 유지된다면 에리우시오의 마스터키로 전부 열 수 있지. 신우는 그 말을 듣고 중요한 점을 깨달았다. 만능 열쇠라는 말이지. 근데 설마 그 에리우시오 바이러스라는 게 전부 퍼져 있다는 말이야? 그걸 국정원에서는 너를 잡아서 이용했던 것이고? 맞아. 명목상으로는 주요 산업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현 정권과 국정원이 기업과 기관들을 사찰하기 위한 거였지. 심각해진 분위기 속에서 신우는 깊은 한숨을 흘렸다. 놈들이 나쁜 거지. 근데 이런 위험한 프로그램이라면 해외로도 퍼져나가는 거 아니야? 그럼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 같은 곳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초기 개발 때 혹시 몰라서 대한민국 GPS 지역 좌표를 벗어나면 자멸하도록 락을 걸어놨어. 물론 국정원에서는 그것도 풀어달라고 했지만 위험한 것 같아서 내가 방법이 없다고 했지. 진심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는 실력이었다. 대단하다. 대단해. 아무튼 재무부에는 자금 이동 기록으로 전략기획본부를 찾아내려는 거야? 어떤 곳이든 부서가 운영되려면 예산은 필요하잖아. 아, 찾았다. 장만수는 방금 찾아낸 메일 서버를 이용해서 다른 화면을 띄웠다. from 전략기획본부장 임미연. 보낸 사람으로 찾은 이름에 신우의 고개가 끄덕여졌다. 맞아. 이 사람이야. 잠깐만 기다려봐. 사원 번호를 통해서 검색하면 인사기록 카드 MH20억 504만 2231. 이름 임미연 1981년 12월 16일 생 만 42세. 소속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부산 성진초등학교 졸업. 부산의 성여자중학교 졸업.
부산 부산여자고등학교 뉴욕 세인트 존스 하이스쿨 편입 후 졸업,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부인명규 1997년 8월 3일 사망. 기본적인 정보만 나와 있었다. 장만수는 옆에서 이미연의 사진과 신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좀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시끄럽다. 근데 여기에는 특이한 사항이랄 게 없네. 혹시 전략기획본부랑 관여된 최근 프로젝트 없어? MH전자랑 연결된 걸로. 급비사항 이라 인트라넷에서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카페에서 이미연과 만났을 때 들었던 말과 당시 벌어질 뻔한 일을 떠올리며 말한 것이다. 장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타자를 두드려댔다. LUCO는 국내 좌표 아니라면 어디든 상관없이 퍼져서 통로를 만들어. 아, 나왔다. MH전자 대차대조표, MH전자 손익계산서, MH전자 현금흐름표, MH전자 결합자본 변동표. MH전자 사장이 장남인 명인철이지? 맞아. 근데 이거 숫자가 MH전자가 전산에 보유하고 있는 거랑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느새 장만수는 재무제표 자료의 숫자들을 비교하는 중이었다. 이중장부라는 거지? 맞아. 대충 계산해봐도 빼돌린 금액이 500억은 훌쩍 넘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크진 않네? 작년 것만 계산한 거야. 상황을 보면 수년간 이런 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 같고 적어도 수천억이란 말이고 그렇겠지. 친모인 이미연이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인지 더 확실하게 짐작되었다. MH그룹 명중환 회장의 장남이나 후계자인 명인철 사장을 흔들거나 혹은 완전히 무너뜨린 후 자신과 같이 살려고 했을 것이었다. 위기의식을 느낀 명인철이 666 부대의 사주에서 오늘 일을 벌였을 확률이 높다는 건데 결국 놈들을 찾아낼 생각인 거지. 그래야지. 핵기지를 보호하던 놈들이기도 하니까. 트라이드 아이의 마지막 임무였던 핵기지. 그곳에서 싸웠던 전투 병력이 666 부대였다. 물론 신우와 동료들이 전부 제거하긴 했지만 그게 666 부대의 총력인지는 알기 어려웠다. 아, 혹시나 며칠 동안 지낼 만한 곳 없냐? 너 집 없어? 나 며칠 전에 전역했다. 어차피 한국 떠날 예정이었던 터라 그동안 모텔에서 지냈고. 돌겠네. 집은 구하긴 할 거지? 그래야지. 일단 저기 구석에 간이 침대 있으니까 거기서 자라. 욕실은 저쪽, 주방은 저쪽이야. 하지만 올해는 안 된다. 고맙다. 대답과 함께 장만수의 작업실을 둘러보던 중 구석 쪽 선반을 가득 채운 책이 보였다. 근데 여기 있는 게 판타지 소설이란 거야? 회귀한 바드가 딜러하는 거 처음 봐. 은퇴한 SSS급 헌터의 회귀 생활. 역대급 미친 피지컬로 돌아왔다. 수많은 제목의 책이었다. 어느새 옆으로 다가온 장만수가 뿌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내 컬렉션이지. 우리가 처한 상황도 그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설정이고 뭐 대부분은 너나 나나 하나만 과거로 돌아오는데 우리는 같이 와버렸네. 다행이라고 해야겠지. 신우는 그렇게 말하고서 차에 실어놓은 짐을 가지러 나갔다.